5월 미국 CPI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고 연간 기준 인플레이션은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간 상승률 0.1%는 그 전월이었던 4월의 0.2%보다 소폭 둔화된 수치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자 그렇지만 연간 인플레이션은 전월 2.3%에서 2.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연간으로는 오히려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현재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러한 지표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월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은 모두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의 체감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생활 필수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변동성이 좀 큰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 CPI는 0.1% 상승. 근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2.8%로 전월과 동월했습니다. 이 수치는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5월 CPI 연간 상승률이 2.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4%로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덜했다는 의미이며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기대감을 키우는 배경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치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4.25%에서 4.5% 사이입니다. 이 수준은 이미 세 차례 연속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5월 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지난해 9월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진정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금리를 인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이 3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후반기에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가를 자극을 하고 그것은 결국 전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러한 배경에서 연준은 성급한 금리 인하를 피하고 좀 더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와 확신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또 하나의 고려 요소는 미국의 고용 시장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사업체들은 13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을 했고 실업률은 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이 아직 견고하다는 신호이고요. 보통 고용이 강하면 가계소득이 유지되고 이는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로 과열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반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0.2%를 기록, 기술적으로는 역성장, 다시 말해 경기 위축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다시 자극해야 한다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식고 있다면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지만 연준은 정치적 압력보다는 실질적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움직이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고용 시장, 경기 흐름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야 금리 인하 여부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미국 PPI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CPI랑 좀 같이 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CPI에 따라서 뭐 PPI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수 변경, 정기 변경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 그리고 그다음 날 미 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다 잠정치로 발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좀 중요한 데이터 나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YOY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나오고요. 자, 그리고 BOJ 통화 정책 회의 있고 바로 그다음 날 미국 FOMC 있거든요. 이런 미국 은행 그리고 또 일본 은행, 중앙 은행들의 금리 결정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